안녕하세요, 열수입니다. WWDC 2019 개인적으로는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ARKit3, 스위프트 UI 등 이 개발자 입장에선 꽤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어요. 물론 신형 맥 프로와 프로 디스플레이 XDR 모니터는 다른 의미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대는 여느 때처럼 애플 수장 팀 쿡의 기조연설로 시작됐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 셋의 조화를 강조했고 이어서 tvOS 이야기를 꺼내들었죠. 새로운 tvOS에선 멀티유저 인터페이스 지원으로 가족 혹은 사용자 간 추천 컨텐츠가 세분화됩니다. 애플 뮤직 플레이 시 동기화된 실시간 가사도 제공되고요. 여기에 엑스박스 1과 플레이스테이션 듀얼쇼크 컨트롤러 지원도 추가됩니다. 콘솔 게임의 사용자 경험까지 아우르면서 인프라 강화를 꾀하려는 애플의 의도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왓치OS는 소소하지만 생활 밀착형 기능인 보이스 레코딩, 계산기 기능 추가로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기능 추가 및 개선 사항들도 빼놓지 않았죠. 시간 경과에 따라 사용자 운동 추이나 패턴을 분석해 모니터링해주는 기능과 주변 환경의 소음 정도를 파악해서 청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노이즈 앱도 이번 왓치OS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여성 사용자라면 이 생리 주기를 파악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이클 트래킹은 머스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서드파티 앱을 찾아 쓰는 수고가 줄어든 셈이죠. 그 밖에 새로운 워치페이스 및 효과음 등의 사용자 선택지도 확장시켰습니다. 이번 키노트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느끼셨겠지만 iOS 13 메인 테마는 다크모드였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특히 OS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기매김한 다크모드를 드디어 iOS 13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다크모드를 지원함으로써 배터리 소모는 줄이고 자연스레 배터리 수명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다 OLED 디스플레이 블랙을 사용하기 때문에 번인에 대한 부담도 줄게 됐죠. 가독성이나 몰입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크모드는 메시지, 애플뉴스 같은 기본 앱을 시작으로 서드파티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iOS 13에선 기본 퍼포먼스도 향상됐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를 비롯해 앱 다운, 업데이트, 실행 속도 모두 전작 대비 비약적으로 빨라졌다고 하죠. 실제 체감상 차이가 어느 정도일진 iOS 13 베타 설치 후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굵직한 변화는 없었지만 이 디테일을 많이 신경 썼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상세해진 지도 정보나 커스텀 재미를 배가시킨 미모지 시연 등을 접하면서였습니다. 개선된 리마인더, 스와이프 방식의 키보드 입력 지원 및 자연스러워진 시리 보이스, 여기에 머신러닝 방식으로 사용자의 베스트 컷을 선별해주는 사진 앱도 이에 한몫했었죠. 특히 연, 월, 일 단위로 주요 이벤트를 나열해주는 머신러닝의 똑똑함은 사용자 생산성까지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최대 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및 보안 강화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이드 인 위드 애플 지원이었죠. 더 이상 구글, 페이스북 로그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위해 랜덤 주소를 제공해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다 라는 대목에선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었죠. 그 밖에 위치 서비스 설정 시 백그라운드에서 위치 정보가 사용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더 쉽고 빠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iOS 13은 아이폰 6s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식 배포는 가을이고요. 아이패드 OS의 등장은 되게 예상치 못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OS 대통합 관련 소문만 무성했던 탓이었겠죠. 하지만 애플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통합이 아닌 OS 세분화를 택했습니다. 시계, 날짜 등 더 많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홈 스크린부터 뜯어 고쳤죠. 아이패드 OS는 iOS를 기반으로 하지만 멀티태스킹, 생산성 향상으로 아이패드의 정체성을 살려냈습니다. 예로 스플릿 뷰로 두 개의 같은 앱을 구동할 수 있는 기능이나 슬라이드 오버로 다른 앱으로 빠른 전환을 가능케 한 점들 말이죠. 이젠 USB, SD카드 등 외장 드라이브도 연동됩니다. 트랙패드처럼 제스처를 통한 문서 편집이나 레이턴시를 절반으로 줄인 애플 펜슬도 아이패드 사용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OS의 등장은 모호해져 가던 태블릿 사용성에 새로운 불씨가 될 듯합니다. 없던 명분을 만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여튼 실사용자들의 반응과 피드백은 좀 더 지켜볼 일이겠습니다. 맥OS 카탈리나는 아이튠즈와의 18년간 동행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가죽을 남긴 호랑이처럼 아이튠즈는 사라지지만 그 기능들은 세 가지 앱에 그대로 계승됐습니다. 단
백업이나 동기화 문제 탓에 윈도우용 아이튠즈는 존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맥 OS에서 주목해볼 새로운 기능은 사이드카죠. 아이패드를 세컨 디스플레이로 쓸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듀엣 디스플레이 서드파티 앱이 오버랩 되는 순간이기도 했었죠. 사용자 입장에선 이제 번들로 만날 수 있으니 추가 비용 없이 편하게 아이패드를 굴릴 수 있게 된 셈입니다. OS 간 세분화를 거쳤다곤 하나 애플은 OS, 앱 간 호환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OS 통합 이야기가 지치지 않고 제기됐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맥OS 카탈리나에선 호환성의 일환으로 iOS 앱을 맥용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현재 일부 앱만 적용 가능하나 올 가을부턴 아스팔트 9 등 인기 모바일 게임이나 앱을 맥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외 Find My는 블루투스 신호만으로 애플 기기 간 위치를 추적합니다. 즉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기 추적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이게 예전에 비콘하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보이스 컨트롤입니다. 구글은 지난 구글 I/O 2019에서 라이브 캡션 기능으로 장애인을 위한 기능 강화를 역설했었죠. 애플 역시 장애인을 위한 기능으로 음성으로만 앱이나 파일, 볼륨 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인디바이스 방식으로 네트워크 연결 없이 실시간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겠죠. 또한 키노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이패드 OS 즉 iOS 13에서 마우스를 지원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건 역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환경, 그러니까 이 접근성 모드에서는 마우스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제가 실제로 한번 써보고 그 내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끝으로 WWDC 개최의 태생적인 목적, 개발자 관련 정보입니다. 사실 이 섹션에서 가장 큰 환호가 쏟아졌었죠. 작년 ARKit2에 이은 ARKit3의 공개, 모션 캡처, 피플 어클루전 기능은 진일보된 AR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여름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마인크래프트 어스의 최초 데모가 시연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데모에 시연한 마인크래프트 어스는 ARKit3, 리얼리티 키트, 리얼리티 컴포저로 구현됐다고 합니다. 기존 스위프트를 좀 더 직관적이고 쉽게 변화시킨 스위프트 UI란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등장은 한때 개발자였던 제 입장에선 다소 충격적이긴 했어요. 코딩의 대중화를 외치듯 마우스로 몇 번 드래그만 해도 코딩이 자동 완성이 됩니다. 물론 세부 조정 등 디테일한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코드라인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앱 개발에 드는 개발자의 공수 역시 꽤 줄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아참, 하드웨어 이야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맥OS 이야기 전 잠깐 등장해 확실한 존재감을 과시했던 신형 맥 프로와 프로 디스플레이 XDR 모니터는 제 지갑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가격과 외관 탓에 다른 의미로 충격을 주긴 했습니다. 특히 외관 디자인, 성능에 따른 발열 해소의 일환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없던 환공포증을 유발할 정도의 과다한 동그라미 패턴은 뜬 눈으로 밤을 새던 많은 이들의 입틀막을 돕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담이나 맥 프로는 렉 구성이 가능할 듯 보이니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신형 맥 프로 기본형은 $5,999부터 최고급 옵으로 세팅할 경우 1,000만원을 호가하는 가격대를 자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 프로와 함께 모처럼 공개된 애플표 모니터 6K 해상도의 스펙만 놓고 보면 현존 최고의 모니터라 불러도 손색 없을 프로 디스플레이 XDR은 표준 모델 $4,999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가격 이야기도 어렵네요. 중요한 건 모니터 스탠드도 $999에 배사올 블랙킷도 $199라는 몸값을 자랑한다는 사실. 애플의 창조 경제에 다시 한번 리스펙. 자, 이렇게 WWDC 2019 주요 포인트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오프닝에서 팀쿡이 언급했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 셋을 아우르는 생태계와 앞으로의 애플 로드맵까지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지 않았나 싶네요. 추후 iOS 13, 맥OS 카탈리나 베타 버전은 곧 설치 후 리뷰로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도로의 열쇠였습니다.